박순자 65세.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인 순성그룹 회장입니다. 외아들 박민우가 결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상대는 평범한 회사원. 체질은 30세. 대학도 평범하고 집안도 평범하고 모든 게 평범한 여자. 하지만 순자 회장은 의심이 들었습니다. 돈 때문에 우리 아들한테 접근한 거 아닐까? 순자 회장은 결심합니다. 직접 며느리감을 시험해 보기로. 하지만 평범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6개월간 노숙자로 변장해서 예비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아가씨 밥 좀. 지은이 퇴근길에 할머니를 발견합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그리고 그날부터 지은은 매일 노숙자 할머니를 챙겼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운 겨울에는 자기 패딩까지 벗어주며 할머니 감기 걸려요. 이거 입으세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약혼식 날 순자 회장이 고급 한복을 입고 나타납니다. 지은은 처음 보는 모습에 당황합니다. 어머님, 저는. 그때 회장이 말합니다. 나야. 그 노숙자 할머니. 6개월간의 인성 테스트. 과연 결과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박순자입니다. 65세. 순성그룹 회장.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를 이끌고 있습니다. 40년 전 저는 가난했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일하는 여공이었죠. 그때 만난 사람이 남편 박철수였습니다. 함께 작은 공장을 키웠습니다.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이제 순성그룹은 전국의 50개 계열사를 가진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외아들 민우. 그 아이가 제 전부입니다. 오늘 민우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중요한 사람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사람이라니. 설마 결혼? 민우는 35세입니다. 늦은 나이는 아니죠. 하지만 저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민우가 재벌가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나쁜 여자들이 많이 접근했었습니다. 5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예쁘고 착해 보이는 여자였죠. 어머님 정말 존경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민우의 재산을 노린 사기꾼이었습니다. 민우는 한 달 동안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음엔 꼭 제대로 확인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집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오셨습니다.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옆에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단정한 인상. 수수한 옷차림. 어머니 소개합니다. 최지은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최지은입니다. 지은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를 훑어봤습니다. 명품이 아닌 평범한 옷. 화장은 연하게. 액세서리는 거의 없음. 앉아요. 네 어머님.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지은 씨는 뭐 하는 사람이죠? 저는 회사에서 일반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대학교 경영학과 나왔습니다. 집안은? 아버지는 중소기업 다니시고 어머니는 주부십니다. 평범합니다. 너무 평범합니다. 민우랑은 어떻게 만났어요? 2년 전에 친구 소개로 만났습니다. 민우가 재벌가 아들인 거 알았어요? 1년 후에 알았습니다. 알고 나서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니요. 민우 오빠는 돈과 상관없이 좋은 사람이에요. 지은은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민우도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응? 저희 결혼하고 싶어요.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지은 씨 생각은 어때요? 저도. 민우 오빠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지은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어머니. 급할 것 없잖아. 천천히 생각해 보자. 민우는 아쉬운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지은과 민우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비서실장 김영수를 불렀습니다. 영수야. 네 회장님. 최지은이라는 여자 있지?
네, 도련님 여자친구분이죠. 뒷조사 좀 해봐. 네? 정과 빚 집안 배경 다 알아봐.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영수가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체질은 30세. 회사 사무직 5년차. 연봉 3,500만 원. 정과 없음. 빚 없음. 부모님은 평범한 중산층. 오빠 하나 있음. 대학 때 성적 우수. 학생회 활동. 봉사 동아리. 깨끗합니다. 너무 깨끗합니다. 이게 전부야? 네, 회장님. 정말 평범한 분입니다. 너무 완벽해. 네? 서류상으로는 완벽해. 하지만 진짜는 모르잖아. 회장님. 혹시 의심하시는 겁니까? 당연하지. 5년 전 일 잊었어? 아. 그때도 서류상으로는 완벽했어. 하지만 실제로는 사기꾼이었지.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인성은 서류로 알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직접 봐야지. 직접이요? 응. 내가 직접 시험해 볼 거야. 어떻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했을 때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돈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저를 도와줬던 사람들. 진짜 인성은 그때 나옵니다. 돈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영수야. 네, 회장님. 나 노숙자 될 거야. 네? 6개월간 노숙자로 변장해서 저 여자의 진짜 모습을 볼 거야. 회장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괜찮아. 내가 젊었을 때도 거리에서 잤어. 할 수 있어. 하지만 영수야, 민호는 내 외아들이야. 그 아이가 또 상처받는 거 보고 싶지 않아. 알겠습니다. 도와줄 수 있지? 네, 회장님. 제가 그림자처럼 지켜보겠습니다. 고마워.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은이 다니는 회사 근처에서 노숙자로 지낼 것. 6개월간 관찰할 것. 지은이 노숙자인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볼 것. 만약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한다면 결혼 반대. 만약 친절하게 대한다면 결혼 허락. 간단합니다. 다음 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옷을 구했습니다. 낡고 더러운 옷. 머리를 헝클게 만들었습니다. 얼굴에 화장을 지우고 먼지를 묻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완벽한 노숙자였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해야 진짜를 볼 수 있어. 6개월이나. 너무 긴 것 아닙니까? 아니야. 사람은 한두 번은 속일 수 있어. 하지만 6개월은 못 속여.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노숙자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영수가 차로 데려다 줬습니다. 지은의 회사 근처.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여기 벤치에서 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고마워. 식사는 제가 새벽에 몰래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응. 회장님.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걱정 마. 난 괜찮아. 영수가 갔습니다. 저는 혼자 벤치에 앉았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느끼는 감각. 춥고 불편하고 초라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들을 위한 일이니까요. 오후 6시. 회사원들이 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보였습니다. 최지은. 회사 건물에서 나오는 그녀.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밥 좀. 지은이 멈춥니다. 저를 쳐다봅니다. 이제 본색이 나오겠죠. 과연. 지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3개월째가 되었습니다. 90일. 지은은 90일 동안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왔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바람이 부는 날에도 항상 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잘 계셨어요? 응, 잘 지냈어.
도시락 싸왔어요. 오늘은 김밥이에요. 고맙구나. 어느 날 지은이 큰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이거요. 뭐니? 옷이에요. 우리 아빠 옷인데 아빠가 살 빠져서 안 입으신대요. 지은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깨끗한 옷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킷, 바지, 셔츠. 할머니 입으세요. 이건 너무 좋은데. 아니에요. 버릴 거였어요. 할머니가 입어주시면 오히려 좋죠. 고맙구나. 그리고 이 담요도요. 밤에 추우시잖아요. 지은은 두꺼운 담요를 꺼냈습니다. 이걸 덮고 주무세요. 지은아. 네 할머니? 너 정말 착한 아이구나.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지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였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은이 준 담요를 덮고 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40년 만에 느껴보는 따뜻함.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영수가 왔습니다. 회장님 어떠세요? 영수야, 저 아이. 진짜야? 네, 저도 봤습니다. 90일 동안 단 하루도 안 빠뜨리고 왔어요. 그리고 항상 웃어. 한 번도 짜증낸 적이 없어. 대단한 아가씨입니다. 그렇지? 회장님, 그럼 이제. 아니야. 아직 3개월 남았어. 하지만 이미 충분히 보신 것 같은데요. 영수야, 사람은 3달 정도는 참을 수 있어. 하지만 6개월은 달라. 네? 6개월간 꾸준히 한다는 건 진짜라는 거야. 그리고 겨울이 오잖아. 겨울이요? 응. 겨울에 진짜가 나와. 춥고 힘들 때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거든. 알겠습니다. 저는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3개월 더. 그리고 겨울을 견디는 것을 보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뜨거운 국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날씨 쌀쌀하죠? 이거 드세요. 보온병에 담긴 된장국이었습니다. 집에서 끓여왔어요. 뜨거울 때 드세요. 고맙구나. 저는 국을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얼어붙은 몸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맛있어요? 응, 정말 맛있어. 다행이다. 내일도 가져올게요. 그날부터 지은은 매일 뜨거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국찌개, 죽. 할머니 몸 따뜻하게 하셔야 해요. 고마워, 지은아. 당연한 거예요. 할머니 건강하셔야죠. 어느 날 제가 기침을 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감기 기운이 좀 있어. 안 돼요. 병원 가셔야 해요. 괜찮아. 아니에요. 지은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따라오세요. 어디? 병원이요?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 지은은 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 병원으로 가주세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지은은 접수를 했습니다. 할머니 진료 부탁드려요. 보호자시죠? 아, 네. 지은은 제 보호자 행세를 했습니다. 진료를 받았습니다. 감기시네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은은 약값을 냈습니다. 할머니, 이 약 꼭 드세요. 지은아, 미안해. 돈까지 쓰게 해서. 아니에요. 할머니 건강이 더 중요하죠. 지은은 웃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은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복지관 가세요. 여기서 계속 주무시면 더 아프실 거예요. 알았어. 생각해 볼게. 꼭이요. 약속하세요. 응, 약속할게. 지은은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영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수야. 네, 회장님. 어떠세요? 영수야.
저 아이. 나를 병원까지 데려갔어. 네? 그리고 약값도 내주고. 진심으로 걱정해줬어. 저는 울컥했습니다. 회장님. 영수야, 이제 알겠어. 저 아이는 진짜야. 진심으로 착한 아이야. 네, 회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봐야 해. 겨울까지. 네, 회장님. 4개월째가 되었습니다. 120일. 본격적인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담요를 덮었지만 춥습니다. 지은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지은아. 할머니 너무 추우시겠어요. 지은은 자기가 입고 있던 패딩을 벗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입으세요. 안 돼. 너는 어떡하고. 전 괜찮아요. 회사 안은 따뜻해요. 하지만. 할머니. 제발.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얼어 죽으시면 어떡해요. 저는 패딩을 받았습니다. 지은이 직접 입혀줬습니다. 이제 좀 나으시죠? 지은아. 네, 할머니. 넌 왜 이렇게까지 해주니? 지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 같아서요. 우리 할머니 돌아가실 때 제가 곁에 없었어요. 바빴거든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너무 후회돼요. 그래서 할머니한테라도 잘해드리고 싶어요. 지은아. 할머니 정말 복지관 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알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만은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은이 준 패딩을 입고 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이 아이를 내 며느리로 맞이하겠어. 절대로 반대하지 않겠어. 하지만 아직 2개월이 남았습니다. 끝까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잠깐의 침묵.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제 무시하고 가겠지. 아니면 짜증을 낼까? 하지만 지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그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도시락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뭐? 제가 점심 먹으려고 싸온 건데 아침에 빵 먹어서 배불러요. 할머니 드세요. 저는 얼떨결에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고맙구나. 천천히 드세요. 맛있을 거예요. 지은은 다시 미소 짓고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도시락을 바라봤습니다. 예쁜 도시락통. 열어봤습니다. 밥, 계란말이, 소시지, 김치. 정성스럽게 싸왔습니다. 한 입 먹어봤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첫날이니까. 연기하는 거겠지. 내일은 안 올 거야.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같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6시. 지은이 나왔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이제 모른 척하고 가겠지. 하지만 지은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어제 도시락 맛있으셨어요? 맛있었어. 다행이다. 오늘도 싸왔어요. 또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드세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전 회사 구내식당에서 먹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지은은 도시락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그리고 갔습니다. 저는 다시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김치볶음밥이었습니다. 이틀까지는 할 수 있어. 내일은 안 올 거야. 3일째. 지은이 또 왔습니다. 도시락을 줬습니다. 4일째. 또 왔습니다. 5일째. 또 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왔습니다. 매일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늦게 퇴근하는 날에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계속 오는 거지? 연기치고는 너무 오래 하는데? 어느 날 지은의 친구가 함께 왔습니다. 지은아, 저 할머니야? 응, 수진아. 내가 말했던 할머니.
야, 너 진짜 매일 도시락 싸와? 응. 왜? 힘들지 않아? 괜찮아. 할머니 생각하면 너 참 신기하다. 나였으면 못할 텐데. 수진아, 우리 할머니 생각나잖아.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더 잘해 드릴걸.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라도 잘해 드리고 싶어. 너 진짜 착하다. 두 사람이 갔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노인을 챙기는 거구나.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지은이 왜 이러는지. 2주째. 저는 계속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영수가 새벽마다 몰래 와서 씻을 물과 간단한 음식을 가져다 줬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많이 힘드시죠? 아니야. 견딜만해. 저 여자. 최지은 씨 계속 오네요. 그래. 진짜인 것 같습니다. 아직 몰라. 2주는 짧아. 더 봐야 해. 네, 회장님. 3주째. 어느 날 지은이 늦게 왔습니다. 오후 8시였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오늘 야근해서 늦었어요. 괜찮아. 도시락은 점심때 싼 거라 좀 식었을 거예요. 그래도 드세요. 고맙구나. 할머니 저기. 혹시 갈 곳 없으세요? 응. 복지관 같은 데는 안 가세요? 잘 모르겠어. 제가 알아볼게요. 할머니 혼자 여기 계시면 위험해요. 고맙지만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꼭 알아볼게요. 다음 날 지은은 복지관 전단지를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여기요. 이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도 하고 잠도 잘 수 있대요. 고맙구나. 꼭 가보세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지은을 관찰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지은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30일간 지은은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도시락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가져왔습니다. 물티슈, 비누, 수건. 할머니 이거로 씻으세요. 고맙구나. 그리고 이 양말이요. 새 거예요. 신으세요. 이건 너무. 아니에요. 할머니 발 차가우시면 안 돼요. 저는 선물들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영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수야. 네, 회장님. 저 여자. 진짜인 것 같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달 동안 단 하루도 안 빠뜨리고 왔어. 그리고 항상 친절해. 회장님, 그럼 이제 그만하시고. 아니야. 네? 아직 5개월 남았어. 끝까지 봐야 해. 하지만 회장님 건강이. 괜찮아. 나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알겠습니다. 저는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5개월 더. 끝까지 보기로 했습니다. 사람은 한 달 정도는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은 다릅니다. 6개월간 꾸준히 선행을 한다면 그건 진짜입니다. 2개월째가 되었습니다. 날씨가 조금씩 추워졌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도시락만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서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 좋죠? 그래. 할머니는 가족이 없으세요? 이 질문을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다 떠났어.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그래요? 외로우시겠어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혼자 계셨어요. 치매 걸리셔서. 그랬구나. 제가 더 잘해 드릴걸. 바쁘다고 자주 못 찾아뵀어요. 지은이 울었습니다. 저는 지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내 할머니도 알 거야. 정말요? 그럼. 넌 착한 아이잖아. 고마워요, 할머니. 그날 이후 지은은 더 자주 왔습니다. 이제는 주말에도 왔습니다. 5개월째가 되었습니다. 150일. 지은은 150일 동안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와 지은은 할머니와 손녀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지은은 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남자친구 어머님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 떨리겠구나. 네, 정말 떨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보여줘. 넌 착한 아이니까 괜찮을 거야. 정말요? 그럼 자신감 가져. 고마워요, 할머니. 할머니랑 이야기하면 힘이 나요. 지은은 웃었습니다. 며칠 후 지은이 또 왔습니다. 할머니. 지은아. 어머님은 만났니? 네, 만났어요. 어땠어? 좀 무서우셨어요. 저를 계속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 네. 근데 나쁘게 보시는 것 같진 않았어요. 그냥 관찰하시는 느낌?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널 관찰하고 있었으니까. 할머니 근데 어머님이 이상한 말씀 하셨어요. 무슨 말? 생각해 볼게요 라고만 하시고. 결혼 허락도 안 하시고. 지은은 시무룩했습니다. 할머니 저 뭐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야. 넌 아무 잘못 없어. 그럼 왜? 어머님도 신중하신 거야. 아들이 소중하니까. 그렇겠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정말요? 그럼 넌 좋은 아이니까. 지은은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할머니가 계셔서 너무 좋아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사실 그 어머님이 나야. 며칠 후 지은이 슬픈 표정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왜? 무슨 일 있어? 민호 오빠. 어머님이 아직도 결혼 허락 안 하신대요. 그래? 네. 저를 더 지켜보고 싶으신가 봐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은아. 네? 넌 지금 잘하고 있어. 그대로만 해. 정말요? 그럼. 진심은 통하니까. 고마워요, 할머니. 지은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곧 결혼 허락해 줄게. 어느 주말 지은이 큰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날인데? 할머니 만난 지 5개월 됐어요. 그래? 네, 그래서 특별한 거 준비했어요. 지은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샌드위치, 과일, 주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같이 먹어요. 이걸 다? 네, 오늘은 제가 쉬는 날이라 시간 많아요. 지은은 벤치에 음식을 펼쳤습니다. 마치 소풍 온 것처럼. 할머니 이거 드세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고맙구나. 저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맛있어? 응, 정말 맛있어. 다행이다. 지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1시간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이야기하고 웃고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마치 진짜 할머니와 손녀처럼. 할머니 행복하세요? 응? 저랑 있을 때 행복하세요? 그럼. 정말 행복해. 저도 행복해요. 할머니 만나서. 지은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할머니는 제 친할머니 같아요. 지은아. 네? 나도. 너 손녀 같아. 정말요? 응. 우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영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수야. 네, 회장님. 이제 확신해. 네? 저 아이는 천사야. 진짜 착한 아이야. 네, 회장님. 저도 봤습니다. 150일 동안 한 번도 안 빠뜨리고 왔어. 그리고 항상 웃고 항상 친절하고. 저는 울컥했습니다. 회장님. 영수야, 저 아이 우리 며느리로 삼을 거야. 네, 회장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래도 한 달 더 봐야 해. 6개월 채워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혼식 준비해. 최고로 해줘. 네, 회장님. 한 달 후면 됩니다. 한 달만 더 견디면 지은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5개월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2주만 더 남았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저는 지은이 준 패딩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추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추위가 더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심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감기가 또 걸린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또 감기 걸리셨어요? 괜찮아. 좀 기침이 나올 뿐이야. 안 돼요. 병원 가셔야 해요. 지은아, 괜찮아. 지난번에 받은 약이 아직 있어. 그래도 지은은 제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열도 있으신 것 같은데. 할머니, 제발 병원 가세요. 지은아, 너 돈 너무 많이 쓰잖아. 미안해. 아니에요. 할머니 건강이 더 중요해요. 지은은 다시 저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진료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이번에는 좀 심하시네요. 주사 맞으셔야 할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주사까지? 네. 안 그러시면 폐렴으로 갈 수 있어요. 지은은 당황했습니다. 주사는 비쌀 텐데.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주사 놓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사를 맞고 나왔습니다. 비용이 꽤 나왔습니다. 지은은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돈이 너무.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전 괜찮아요. 하지만 할머니, 전 할머니가 건강하시길 바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지은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가 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제가 봤어요. 지은 씨가 회장님을 병원에 데려가는 거. 그래. 주사 비용도 내주더군요. 한 달치 월급의 거의 10%예요. 그래? 네. 그런데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영수야. 네, 회장님. 저 아이. 정말 좋은 아이야. 네, 맞습니다. 2주 후에 정체 밝힐 거야. 그리고 결혼 허락할 거야. 네, 회장님. 약혼식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고마워, 영수야. 며칠 후 저는 다시 건강해졌습니다. 지은이 가져다 준 약 덕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좋아지셨어요? 응, 덕분에 많이 나았어. 다행이다. 정말 걱정했어요. 고마워, 지은아. 당연한 거예요. 할머니 아프시면 제가 어떡해요? 지은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예뻤습니다. 이 아이가 내 며느리가 된다니. 정말 다행이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일주일만 더 남았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 조금 슬픈 표정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왜? 무슨 일 있어? 다음 주에. 약혼식이에요. 정말? 어머님이 허락하셨어? 네, 갑자기 연락 오셨어요. 약혼식 하자고. 축하해, 지은아. 고마워요, 할머니. 지은은 기뻤지만 동시에 슬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응? 약혼식 준비하면서 할머니 자주 못 올 것 같아요. 그래? 네, 바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하면 시댁 가야 하니까 더 못 올 수도 있어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어떡해요? 할머니 보고 싶을 텐데. 지은아, 할머니는 제게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진짜 할머니처럼. 지은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컥했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할머니, 넌 행복해야 해. 그게 더 중요해. 하지만 할머니는 나도 행복할 거야.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정말요? 그럼. 지은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은아.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은이 큰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이거요. 뭐니? 제 마음이에요. 받아주세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많아. 아니에요. 할머니 복지관 들어가세요. 이 돈으로 초기 비용 내시고. 지은아, 제발요.
할머니 여기서 계속 지내시면 안 돼요. 추워요. 위험해요. 지은이 울먹였습니다. 전 이제 못 올 수도 있으니까. 할머니 혼자 계시잖아요. 그게 너무 걱정돼요. 지은아, 할머니 꼭 복지관 가세요. 약속하세요. 알았어. 약속할게. 정말요? 응. 지은은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은아. 지은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봉투를 보며 울었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우리 며느리가 되어서 너무 기뻐. 그날 밤 영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수야, 약혼식 준비 다 됐지? 네, 회장님. 완벽합니다. 좋아. 일주일 후에 모든 걸 밝힐 거야. 네, 회장님. 그리고 영수야. 네? 지은이가 준 100만 원. 기부해줘. 진짜 노숙자분들 돕는데 쓰라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일주일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일주일 후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6개월이 되었습니다. 180일. 드디어 끝났습니다. 지은은 180일 동안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바쁘나 항상 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웃으며 저를 챙겼습니다. 이제 확신합니다. 지은은 진짜 착한 아이입니다. 우리 며느리로 완벽합니다. 오늘은 약혼식 3일 전입니다. 저는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6개월 만입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임원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다들 수고했어. 회장님 건강하십니까? 응, 괜찮아. 사실 6개월간 거리에서 지내느라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은의 진짜 모습을 봤으니까요. 비서실로 갔습니다. 영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 영수야. 너도 수고했어. 약혼식 준비는 완벽합니다. 3일 후 오후 2시 그랜드 호텔에서 진행됩니다. 좋아. 민호한테는 말했어? 네. 도련님은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어머님이 드디어 결혼을 허락하신다고. 그래. 그런데 회장님. 응? 최지은 씨한테는 언제 말씀하실 건가요? 노숙자 할머니가 시어머님이라는 걸. 약혼식 날 밝힐 거야. 약혼식 날요? 응. 그게 더 극적이잖아. 네. 영수는 웃었습니다. 약혼식 전날. 저는 다시 노숙자 옷을 입고 공원으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은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오후 6시. 지은이 왔습니다. 할머니. 지은아. 할머니 내일 약혼식이에요. 그래, 축하해. 고마워요, 할머니. 할머니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었어요. 다 내 덕분이야. 할머니. 지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전 정말 할머니 없었으면 어떻겠을까 싶어요. 나도 내가 없었으면 외로웠을 거야. 할머니. 지은아. 네? 행복해야 해. 알았지? 네, 행복할게요. 그리고 시어머님한테 잘해. 알았지? 네, 열심히 할게요. 지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내일 약혼식 끝나고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약혼식에서 있었던 일 다 이야기해 드릴게요. 좋아. 지은은 손을 흔들며 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보자, 지은아. 내일 모든 걸 밝게. 약혼식 날. 저는 호텔 VIP룸에서 준비했습니다. 고급 한복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화장도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개월 전에 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광그룹 회장 박순자.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응, 됐어. 도련님과 지은 씨는 이미 대기 중입니다. 좋아. 가자. 약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6개월간의 시간들. 지은이 저를 챙기던 모습들. 도시락을 주던 모습, 병원에 데려가던 모습, 패딩을 벗어주던 모습. 모두 잊을 수 없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내가 우리 며느리가 되어서. 약혼식장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입장하시겠습니까?
잠깐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약혼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름다운 꽃 장식, 하객들, 그리고 단상에 서 있는 민우와 지은. 민우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지은은 예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신랑 어머니 입장하십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우는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지은은 저를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저분이. 저는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민우야. 저는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지은 씨. 네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순자입니다. 민우 어머니이자 순성그룹 회장입니다. 어머님.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노숙자 할머니이기도 하죠. 네? 약혼식장이 술렁였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노숙자 할머니? 민우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저는 지은만 바라봤습니다. 지은 씨 6개월간 고마웠어요. 할머님. 아니 어머님.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미안해요. 당신을 시험하고 싶었어요. 시험? 네. 당신이 정말 착한 사람인지 돈이 아니라 민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하객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노숙자로 변장했어요. 당신 회사 근처에서요. 그럼 그때? 네. 매일 도시락 중 그 노숙자 할머니가 저였어요. 지은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완벽하게 합격했어요. 어머님. 6개월간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저를 챙겼어요. 도시락을 주고 옷을 주고 병원에 데려가고. 저는 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자기 패딩까지 벗어줬죠. 자기는 추워도. 어머님. 저는. 지은 씨 당신은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죠. 저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며느리로 와줘서 고마워요. 어머님. 지은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더 잘해드릴걸. 아니에요. 충분히 잘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지은 씨 6개월간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웠어요. 어머님. 사람을 외모나 신분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걸. 민우도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일이. 민우야, 너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지은 씨는 천사야. 네 어머니. 저도 알아요. 민우가 지은을 안았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우리 어머니 챙겨줘서. 민우 오빠. 하객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무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6개월간 노숙자로 지내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진짜 인성은 돈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며느리 지은 씨는 노숙자인 저를 한 번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챙겼습니다. 진심으로요.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런 며느리를 둬서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 씨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지은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당신은 완벽해요. 저는 지은을 안았습니다. 약혼식장은 감동의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약혼식이 끝났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모두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며느리분도 정말 착하시네요. 저는 VIP 룸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요.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드레스를 벗고 평소 옷으로 갈아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지은아 앉아. 지은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응? 왜?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에 말이야. 네? 민호가 사귀던 여자가 있었어. 아, 예쁘고 착해 보이는 여자였어. 모두가 좋아했지. 하지만 알고 보니 민호의 재산을 노린 사기꾼이었어. 지은이 놀랐습니다. 민호는 한 달 동안 울었어.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 그랬군요. 그래서 다짐했어. 다음엔 꼭 제대로 확인하자고. 그래서 저를 응. 미안해. 의심해서. 아니에요. 당연하세요. 지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아들이 소중하니까요. 고마워 지은아. 어머님. 응? 그런데 6개월은 너무 길지 않았나요? 힘드셨을 텐데. 괜찮았어. 정말요? 응. 오히려 나도 많이 배웠어. 뭘 배우셨어요? 진짜 인성이 뭔지, 진짜 착함이 뭔지. 저는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어머님. 지은아 6개월간 정말 고마웠어. 내가 나한테 해준 모든 것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도시락, 옷, 담요, 병원. 모두 잊을 수가 없어. 어머님. 저는 당연한 걸 한 거예요. 아니야. 당연하지 않아. 요즘 세상에 노숙자한테 그렇게까지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특히 추운 겨울에 자기 패딩을 벗어준 것. 정말 감동이었어. 어머님. 할머니가 추워 보이셨어요. 그냥 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지은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 그것도 정말 고마웠어. 어머님. 그 돈은 걱정 마. 진짜 노숙자분들 돕는데 기부했어. 내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아. 네 어머님. 이제부터 우리 가족이야. 알았지? 네. 민호 잘 부탁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한테도 잘해줘. 당연하죠. 지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때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지은아. 민우야.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민호가 절을 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야. 어머니. 감사합니다. 민우야. 네? 지은이 잘 챙겨줘. 알았지? 네, 평생 잘할게요. 좋아.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커플. 이제 곧 부부가 될 두 사람. 가슴이 벅찼습니다. 3개월 후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결혼식이었습니다. 지은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민우는 턱시도를 입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주례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랑 박민호 씨와 신부 최지은 씨는 이제 부부가 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저에게 왔습니다. 큰 절을 했습니다.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저는 두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행복해야 해. 알았지? 네. 두 사람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피로 연장해서 하객들과 이야기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6개월간 노숙자로 지내시다니. 대단하세요. 며느리분도 정말 착하시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은 며느리를 만났어요. 지은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응, 지은아.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셔서. 천만에.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어머님. 평생 잘할게요. 알아. 너라면 잘할 거야. 저는 지은을 안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을 떠올렸습니다. 노숙자로 지내던 날들. 춥고 힘들었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지은의 진짜 모습을 봤으니까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신분이 아니라 인성이 중요하다는 것.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 보고 있어요? 우리 민우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요. 당신도 기뻐하시겠죠?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행복했습니다. 1년 후. 지은이 임신했습니다.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정말? 축하해. 감사합니다. 지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10개월 후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예쁜 여자아이였습니다. 어머님 손주 안아보세요. 고마워. 저는 손주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이름은 뭐로 지을까? 어머님이 지어주세요. 내가? 네. 어머님께서 지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은혜는 어떨까? 은혜? 응. 너희 둘이 만난 게 은혜니까. 그리고 내가 나한테 베푼 은혜도 있고. 어머님. 지은이 울었습니다. 좋아요. 은혜. 정말 좋아요. 그래 은혜야. 건강하게 자라렴. 저는 손주를 보며 웃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지은과 민우는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은혜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가 봉사활동 가려고요. 봉사활동? 네. 노숙자분들께 식사 나눠드리는 거요. 그래? 네. 3년 전 일이 생각나서요. 어머님께서 노숙자로 계실 때 지은은 웃었습니다. 그때 제가 도시락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다른 분들한테도 나눠드리고 싶어요. 지은아, 은혜도 데려가려고요. 은혜한테도 나눔을 가르치고 싶어서요. 좋은 생각이야. 어머님도 같이 가실래요? 그래, 같이 가자. 우리는 함께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노숙자분들께 따뜻한 식사를 나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노숙자분들이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3년 전 제가 받았던 도움. 이제 우리가 다른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보람찼어요. 나도.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어요. 매달 한 번씩은. 좋은 생각이야. 같이 하자. 네. 지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3년 전 나는 노숙자로 변장의 며느리를 시험했다. 6개월간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그 시간 덕분에 지은의 진짜 모습을 봤으니까. 그리고 깨달았다. 진짜 인성은 돈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온다는 것을. 지은은 나를 한 번도 무시하지 않았다. 매일 챙겼다. 진심으로. 그런 며느리를 둬서 나는 정말 행복하다. 민우도 행복하게 살고 있다. 손주 은혜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이제 우리 가족은 함께 봉사활동을 한다. 다른 이들을 돕는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다. 감사하다. 모든 것에 감사하다.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 우리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